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군산공항의 제주 노선은 오후에 2편밖에 없어서 전북도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오전에 제주를 오갈 수 있는 노선이 신설됩니다. 보도에 오정현 기자입니다. 군산공항에 군산 제주를 잇는 오전 노선이 생깁니다. 전라북도와 군산시 이스타항공은 내년 3월부터 군산 제주 오전 여객 노선을 운항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제주에서 오전 8시 10분에 출발해 군산에 오전 9시에 도착하고 군산에서 오전 9시 45분에 출발해 제주에 오전 10시 35분에 도착하는 노선입니다. 운항 횟수는 월요일과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 등 일주일에 4차례입니다. 오전에 제주를 오가기 위해 광주공항이나 청주공항을 찾을 수밖에 없던 전북 도민들의 불편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이 노선을 만들기 위해 전라북도와 군산시가 이스타항공에 지급하기로 한 손실지원금, 착륙로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스타항공은 군산 제주 오전 노선을 신설하기 위해 흑자 노선인 김포 제주 노선을 포기해야 한다며 1년에 3억 1,4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평균 탑승률을 75%로 가정한 금액입니다. 전라북도와 군산시는 객관적인 손실액을 파악하지 못해 일단 항공사 측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언론적으로는 합의를 했지만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사기업에 대한 혈세 퍼주기가 되지 않도록 남은 기간 예상 탑승률과 손실의 규모 등을 꼼꼼히 조사해 협의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자사고와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인 교육 공약입니다. 전북엔 7곳의 자사고와 특목고가 지정돼 있는데요. 조만간 일반고 전환과 관련한 정부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여 교육청은 물론 당사자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자사고와 외고, 과학고 등 특목고는 평등교육과 수월성 교육 사이에서 항상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또 우수 인재를 선점해 일반고를 황폐화시키는 주범이라는 비판도 받아왔습니다. 이 같은 비판과 논란을 의식한 듯 문재인 대통령도 자사고와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을 약속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자사고와 특목고 가운데 자사고 폐지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도내에는 상산고와 남성고, 군산중앙고 등 3곳의 자율형 사립고가 지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정부 정책이 나오지 않았지만 전북교육청은 새 정부의 실현 의지가 높다고 판단하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교육부 장관에게 있는 자사고 지정 취소 권한을 교육감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우선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자사고 폐지에 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사자인 자사고는 정부 정책이 확정되면 구체적인 대응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재단과 학교보다 학생과 졸업생, 학부모들의 반발과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은 그거 수용을 못할 것 같아요. 어머니들이 자꾸 하고 지금도 정부에서 그게 발표를 했는데도 어머니들은 전혀 바뀐다는 생각을 안 갖고 있어요. 자사고는 5년마다 재지정을 위한 평가를 받습니다. 현재 도내 자사고는 2, 3년간 재지정 평가 기한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남은 기간을 인정하고 평가 시기가 도래했을 때 지정 취소를 통한 일반고 전환을 유도할 것으로 보여 양측의 극심한 갈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전북 공약을 분야별로 살펴보는 순서입니다. 문 대통령은 전북 혁신도시를 금융도시로 육성하고 탄소와 안전 융복합 제품 산업을 전북의 미래 성장 산업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들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을 개정하는 작업도 필요해 전북 정치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운영하는 국민연금기금은 558조 원입니다. 이미 세계 3대 연기금으로 성장했고 15년 뒤에는 기금 규모가 2,000조 원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금운용본부를 중심으로 전북 혁신도시를 서울과 부산에 이은 제3의 금융도시로 육성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자산운용사, 투신사, 정권회사나 은행의 지점들 이런 연관되는 금융기관들
또는 또 연기금에 관한 또 연구소들 모두 여기 직별해서 여기를 하나의 금융 중심지로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문 대통령은 또 탄소 소재와 안전 융복합 제품 산업을 전북의 미래 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멈춰버린 성장 엔진을 되살리고 미래 성장 동력을 육성할 것입니다. 전북 경제 살려내겠습니다. 전북 혁신도시를 금융도시로 만들기 위해선 국제금융센터 건립과 연기금 농생명 금융교육 혁신파크 건립 등의 3,200억 원이 필요합니다. 정부 기본계획 반영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탄소 소재와 안전 융복합 제품 산업 육성에는 전북과학기술원 설립과 ICT 융합 헬스케어 벨트 조성 등의 1조 2천억 원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이 가운데 전북과학기술원과 탄소산업진흥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정부의 종합발전 계획에 반영이 된다거나 아니면 법 개정까지 필요한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관계 부처하고 협의해서 관련 절차를 이행하고 때문에 이들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선 그 어느 때보다 전북 정치권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전북의 민심을 확인한 19대 대선이 마무리됐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전북 정치권에 주어진 과제는 만만치 않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지난해 국민의당으로 기울었던 전북 민심이 올 대선에선 문재인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전북에서 64.8%를 얻어 안철수 후보의 전북 득표율 23.8%보다 3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이제 지역 정가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1년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쏠려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전북 정치권에 주어진 과제는 만만치 않습니다. 민주당은 성실한 공약 이행, 그리고 국민의당을 비롯한 야당은 견제와 협치의 정신을 보여줘야 합니다. 여당인 민주당의 가장 큰 과제는 대통령의 전북 공약을 이행하는 겁니다. 전북 몫의 인사와 예산을 따로 챙겨야 오랫동안 차별받은 전북이 뒤늦게 균형 발전을 꾀할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를 별도 권역으로 만들어서 인사와 예산, 사업에서 처벌받지 않겠다 하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 지키지 못한다고 하면 저부터 문재인 대통령과 싸우겠습니다. 국민의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쟁력 있는 후보를 영입해야 합니다. 원내 대표에 도전했던 유성엽, 김관영 의원이 모두 쓴 잔을 마심에 따라 전북의 정치력을 키우는 것도 숙제입니다. 야당 본연의 견제 기능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새만금 전담 비서관이 아니라 지역 균형 발전과 관련된 부서를 두게 됐는데요. 이번 임기 내에 뭔가 새만금 사업을 좀 마무리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좀 퇴색된 거 아닌가. 그리고 또 감시하고 견제하려고 합니다. 여당과 야당이 무조건 싸우는 게 아니라 사안에 따라 서로 돕는 상생의 정치, 이른바 협치도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야당과의 어떤 협치를 통해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어떤 하는 그런 방향에서 노력을 해야 될 걸로 보고 있고요. 촛불혁명이 가져온 19대 대선이 끝났습니다. 지난 겨울 시민들은 나라다운 나라를 희망하며 촛불을 들었습니다. 이제 정치권이 촛불의 요구에 응답할 차례입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내일 전주에서 개막하는 20세 이하 월드컵이 초반 흥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국팀 개막전의 입장권은 매진 직전이고 예선 2차전 경기가 있는 날도 60% 이상 팔렸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시청에 마련된 UEC 피파 월드컵 입장권 판매소입니다. 입장권을 사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당연히 의미가 있죠. 직접 보는 거하고 중계하고는 당연히 그 생동감 있게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선수들이 움직이는 걸 다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외국 선수들도 보고. 개막일 입장권은 한국팀 경기와 휴일까지 겹쳐 매진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체 38,800장 가운데 95% 이상인 36,800장이 팔렸습니다. 한국팀의 예선 2차전이 열리는 날인 오는 23일 입장권도 평일이지만 60% 넘게 팔렸습니다. 전주에서는 모두 9경기가 엿새간 열리는데 한국팀 경기가 있는 이틀은
일단 흥행을 예약했습니다. 원래 축구를 좋아해서 전주에서 20세 이하 축구 월드컵을 한다 해서 응원으로 왔습니다. 화이팅! 대한민국 화이팅! 하기로 해서 왔습니다. 한국팀 경기가 없고 16강전 등 아직 대진표가 확정되지 않은 나흘간의 입장권 예매율은 10%에 머물고 있습니다. 전주시와 전라북도 축구협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과 축구 팬들의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한국 팀도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고 다른 나라 팀들도 좋은 팀이 왔으므로 운동장에 와서 좋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U20 월드컵 입장권은 경기 당일 현장 구매도 가능하고 예선전까지는 한 장의 표로 2경기를 볼 수 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군산 비안도 주민들은 새만금 개발로 지난 2001년 여객선 운항이 끊긴 뒤 큰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뱃길이 16년 만에 다시 열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군산 비안도 주민들에겐 소형 어선이 육지로 나가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그나마 배를 탔더라도 파도가 높게 일면 내내 불안에 떨어야만 합니다. 배가 반드시 가는 게 아니라 밀려서 가다 보니까 파도가 상당히 이루어져가지고 이 뒤틀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그냥 그 어르신들이 막 눈을 감고 막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지난 2001년 새만금 개발로 뱃길이 끊긴 뒤로 여객선 운항 재개는 군산과 부안의 새만금 행정구역 갈등에 막혀왔습니다. 여객선이 운항하기 위해서는 가rek항을 이용해야 하지만 부안군이 새만금 1공구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하며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뱃길이 끊긴 지 16년 만에 여객선 운항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군산시와 부안군이 상생협의회를 열고 비안도 여객선 운항 재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군산시와 부안군은 소형급 여객선이 운항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배는 10톤 클래스로 하고 기항지는 가rek항으로 하고 막지는 비안도 항에다 하겠다. 그거 좁으니까 그런 얘기를 좀 해주고 그랬어요. 다음 달 협의회를 열고 최종적으로 여객선 운항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군산시하고 부안군도 새벽에 체결하려고 그래요. 5월 말 정도. 끝나고 나머지 이제 절차는 이제 군산시에서 알아서 하는 거죠. 유도선 인허가 절차는. 뱃길 재개 논의가 무르익으면서 16년 동안 큰 불편을 겪었던 비안도 주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동학농민혁명 유적이 곳곳에 남아있는 정읍에서 김계남 장군의 고택을 복원합니다. 완주군은 오는 24일부터 시내버스 노선을 일부 조정합니다. 보도에 주혜인 기자입니다. 동학농민혁명을 이끈 3대 수장 가운데 한 명인 김계남 장군. 정읍시가 김계남 장군의 고택을 복원하기 위해 문화재 시골 조사를 합니다. 그동안 고택터에서는 기와편과 분청사기 등 다양한 유물이 발굴됐습니다. 완주군이 오는 24일부터 시내버스 노선 일부를 조정합니다. 이번 노선 조정은 지난 2월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한 뒤 주민들의 민원과 불편 사항을 듣고 마련했습니다. 우르굴에서는 앞으로도 주민의 교통 편익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춘향전과 흥부전의 뒷이야기를 해학과 풍자로 풀어낸 창작극 월매를 사랑한 놀부가 무대에 오릅니다. 남원 시립국악단이 준비한 이 공연은 9월 말까지 매주 광안로원 수상무대에서 펼쳐집니다. 35사단 장병들이 임실 향교와 필봉농악 전수관 등에서 유색복을 입고 예절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임실군과 전라북도 문화재청이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함께 마련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전주시의회 김준현 의원이 징역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기초의원 보궐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선거구민 26명에게 35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의원의 지역구는 공석이 됐지만 자녀 임기가 1년이 되지 않아 재보궐선거는 치러지지 않습니다. 전북은 오늘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28도 등 26도에서 29도로 어제보다 1도가량 높은 무더운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8도에서 14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2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맑은 가운데 때이른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다 다음 주 수요일쯤 비가 한 차례 내리면서 더위가 한풀 꺾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B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